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세계 증시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주춤 정도? 주춤이죠. 그죠? 잘 올라가던 가장 강하던 유럽 증시가 처음으로 어젯밤에 음봉을 보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보시다시피 좀 흐름이 좀 안 좋기도 하고요. 약간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추세,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기존 추세는 똑같습니다. 기존 추세에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조금 주춤한다라고 해도 이게 기존 추세를 바꿀 신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경계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는 기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죠? 미국 증시를 보면요. 어제까지 해서 이제 나스닥이 강력한 상승세를 또 확인을 하면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걸 좀 확인하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어제 저는 이제 미국 증시 하방 진입을 했던 거를 일단은 포기를 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지금이 중요한 때다, 지금이 어떤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지금 가치가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변해서 위험 관리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저는 하방 진입을 함에 있어서 지금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일단은 저의 투자 아이디어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는 지난번에 진입을 이제 조금 좀 삐끗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 관리는 어쨌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위험 관리를 한 거예요. 오늘 밤 계속해서 또 다시 어제 비록 위험 관리를 하면서 또 청산을 했지만 또 다시 오늘도 또 기회가 온다면 언제든지 또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잊고 깔끔하게 잊고 또 다시 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밤도 열심히 볼 생각이 있어요. 하여튼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험 관리가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이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와서 또 좋은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죠. 좋은 투자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사람마다 진입한 시점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진입이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이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았었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좋은 습관, 저의 어떤 투자 기준에 그런 게 맞았었기 때문에, 저의 기준에 부합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기준에 맞으면 행동한다라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죠? 또 하나 사실 잊혀진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위험 관리를 해야 다음번에 혹시나 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에 오는 더 좋은 기회는 제가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현금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다음번에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 위험 관리는 좀 중요하다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고 좀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미국 증시 하방 투자 계속해서 좀 이어나갈 건데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 하방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 아이디어를 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나스닥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 다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이야기 일단 가장 먼저 하자면, 여기 이 자리가 어디냐면은 지난 21년 12월에 만들어놨던 저항이에요. 여기가 16,400대에서 지난번에 제가 21년 겨울에 여기서 나스닥 하방을 한번 진입을 했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고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까지 다시 올라왔죠. 그죠? 이제 이 저항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무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여기를 돌파 한착을 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간의 박스권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맞고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데, 너 여기 넘을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는 일단 좀 물음표를 띄워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거에 한번 베팅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쌍고점 잘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는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질 만한 그런 자리인 거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 하방 진입을 생각한다라는 거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자세한 기술적인 모습을 좀 보자면은, 보시다시피 좀 움직임이 좀 지나치게 좀 급격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자고요. 이게 이제 최근 몇 주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했던 구간들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했는데 11월 중순부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힘을 많이 누적을 시켰는데요. 그 누적된 힘이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지난 한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동안 이렇게 나스닥이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급등이라고 하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상승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어떤 급등, 어떤 에너지의 발산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의 수렴 구간, 에너지의 발산 구간 이렇게 발산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이 어떤 하방 투자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이 급등했다는 거 이런 자체. 그 주식시장에서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뭐 그런 투매, 그런 격언 기억하시죠? 제가 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투자 스타일, 어떤 그런 투자 철학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시세는 오버슈팅에 투매에서 시작해갖고 오버슈팅으로 끝난다라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변동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뭐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난다. 뭐 이런저런 것들. 지금 시세가 약간 어떤 그런 투매 혹은 뭐 그런 뭐 오버슈팅 그런 거에 해당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하방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놓으면 조금 좀 이해가 이걸 뒤집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랫동안 몇 주간 여기서 이렇게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였는데 이건 나스닥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나스닥 차트 뒤집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거꾸로 놓은 거예요. 양봉을 음봉으로 색깔도 바꾸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 그냥 이대로 봅시다. 그건 좀 귀찮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근의 움직임은 중요한 자리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이 지금 투매가 나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매가 한 뭐 3거래일 혹은 4거래일째 투매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밤 정도는 어떤 뭐 투매를 받아라 뭐 이런 격언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래량까지 뒤집어져 버렸네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일단 그런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지난 여기서 몇 주간 힘을 모았잖아요. 한 2주 가까이, 3주 가까이 힘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많이 모았는데 2주, 3주 동안 힘 모으고 발산하는 게 고작 이거냐? 라는 생각은 좀 의심스럽죠. 2주, 3주를 힘을 모았으면은 이게 지금 하루에 0.3%, 0.8%, 0.7% 오르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1.5%, 2%씩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힘이 지대로 터져 나오는 건데 지금 2주 동안 힘을 모은 놈 치고는 너무 힘이 못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우려가 있어서 못 튀어나오는 거겠죠. 그죠? FOMC 회의 앞두고 폭등하는 것도 지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까지는 움직이지 못하고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 그 지난 몇 주간의 답답했던 시세 때문에 어떤 옵션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급등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난 몇 주간 힘을 모아놓고서는 터트리는 게 고작 그거냐? 너 생각보다 힘이 약하네? 너 이거 속임수 아니냐? 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가지 아이디어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증시 하방을 생각을 하는 뭐 어떤 세 가지 뭐 기술적인 이유에 대부분 대부분 어떤 기술적인 이유 때문이죠. 역사적 정고점 부근에 있다 요약하자면은 또 그리고 몇 주간 힘을 모았는데 터져나온 힘이 생각보다 약하다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 드렸죠. 이런 점들이 어떤 제 미국 증시 하방 투자의 어떤 기술적인 아이디어 어떤 투기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걸 봐도 좀 그런 게 좀 드러나긴 해요. 이 변동성 지수 사실 선물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잘 좀 드러나긴 하는데요. 변동성 지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봤던 건 변동성 지수 현물이고 현물에선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길래 그냥 선물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선물 지수 보면 또 그런 모습이 좀 더 잘 보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지금 빅스 선물에서는 좀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빅스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항상 이제 이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물이니까 선물 만기가 있으니까 만기의 특징 때문에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쭉 빠지다가 다음 월물로 교체가 되면서 뛰고 그 전까지 쭉 죽다가 다음 월물 교체되면 뛰고 쭉 죽다가 다음 월물 교체되면 한번 뛰고 쭉 죽다가 다음 월물 교체되면 뛰고 이런 특징들이 보통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번 월물에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인데 쭉 죽기만 했죠. 이거 이제 만기 끝나고 나면은 그죠? 이것도 만기 끝나고 나면 생각보다 좀 급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하방 투자 아이디어를 약간은 좀 가지고 갈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투매는 받아라, 세 번째 투매는 받아라, 약간 그런 거와 비슷한 관점으로 요 빅스 지수까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잔잔한 이유들이 뭐 있긴 하죠, 그죠?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시장은 강력한 금리나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연준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그렇게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면, 연준이 좀 매파적이라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또 연결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전부 다 금리입니다. 금리. 지금은 뭐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뭐 시장을 이끌면서 금리가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주면서 지금은 뭐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은 금리가 또 다시 튀어 올라가면서 다시 또 미국 경제가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떤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재료를 생각을 하고 있다.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과했고 뭐 이것 때문에 연준에서 조금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좀 튈 수밖에 없겠고, 금리가 튀면은 지금까지 움직임들이 모두 다 이제 거꾸로 되돌아갈 수 있으니까 뭐 연착륙이 있다, 뭐 근데 연착륙이 아니고 이제 다시 경착륙 시나리오가 나오는 등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거를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떤 주된 재료로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또 하나 있긴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이거 보시면은 이 지난 3년간 올랐잖아요. 지난 3년간 2020년인데 여기가 2020년이고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자리가 지금인데 3년간의 금리 상승 추세를 끝내는데 이게 이렇게 조용히 끝나겠냐라는 이야기도 뭐 드리긴 했습니다. 약간 투기적인 이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여기서 금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더 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이대로 온전하게 금리가 이렇게 쭉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꿈틀은 하긴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떤 꿈틀이 나올 거냐,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금리가 한번 5%를 넘어가가지고 막 6%, 7%를 한번 터치하고 죽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제 조용히 어딘가에서 이제 3중 고점형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죽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제 생각에 지금도 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뭐 일단 증시는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세상에 금리가 3년으로 올랐는데 이게 이렇게 조용하게 죽으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는데, 의미 있는 오버슈팅, 아직 그런 거는 좀 보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가 상승 쪽으로 해서 엄청난 오버슈팅을 봤다,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하여튼 FOMC 회의 앞두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미리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요한 자리를 거의 돌파한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일단 금리나 기대감, 시장이 믿고 있던 금리나 기대감이 일단 훼손되는 모습이죠. 벌써 이런 것도 어떤 증시의 하방 재료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쭉 말씀 좀 드려봤어요. 오늘은 약간 순서를 좀 달리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제가 위험 관리를 하긴 했지만, 이건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서 위험 관리를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그죠? 기존 시장에 대한 판단은 계속 유효하다. 다만 이제 뭐 제가 진입했던 평단가나 뭐 어떤 뭐 투자 원칙이나 투자 습관이나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거 이제 위험 관리를 한 거다. 오늘 밤에도 열심히 또 계속해서 또 다시 현금이 생겼으니까 또 노력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 좀 길게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여튼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 있었던 일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있었던 일을 뭐 자세히 해석하기는 하여튼 근데 재밌는 거는 분명히 그런 겁니다. 어제 물가지표 호재로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물론 글쎄요, 금리와 달러의 반응은 어땠을지 좀 약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증시의 반응을 보시라고요. 미국 증시 반응. 그 예상치에 부합한 물가지표,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일단 호재라 생각을 하고 증시 잘 올랐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의 반응이 어떠냐?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아시아 증시의 이런 약세는 그저 아무래도 그 물가 지표의 영향, 또 FOMC 우려 뭐 그런 거를 갖다 붙이면 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시장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 기술적인 또 수박 겉핥기 좀 해보자면 중국 증시부터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불안하죠. 예, 불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증시 잘 보셔야 되는 자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박스권 중간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박스권 중간에서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는 건 좀 불안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스권 하단을 터치했으면 시원하게 위에까지 올라가야 이제 뭐 박스권 유지한다라 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음봉 맞고 꺾인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 이런 뜻을 보인 걸 수 있습니다. 물론 FOMC 전이니까 뭐 특별히 여기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미국 금리 괜찮게 나왔잖아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등. 근데도 반응이 이렇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좀 조금 수상한 신호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죠. 어딘가는 절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약하다는 의미.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의 근거가 있죠. 중국 위안화 오늘 조금 약세 보였습니다. 어제 오늘 장중에 달러가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미국 물가 지표가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 장중에는 오히려 달러가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통화는 이렇게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위안화 약세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 미쳤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엔화도 오늘 약세 보이면서 뭐 일본 증시가 뭐 조금 좀 약했던 이유가 뭐 일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뭐 4원, 5원 정도 올라가지고 하방경 직성 만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승중 눌림 맞죠? 상승중 눌림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근데 아직 중요한 자리를 완전 넘어간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자리지, 여기 혹은 여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가 좀 중요한 자리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못 넘어갔으니까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근데 일단 분명히 물가 지표는 어제 호재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나스닥 지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세계 증시 움직임은 좀 별로 안 좋다. 유럽 증시 어제 첫 음봉을 만들어냈다. 조금 좀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요, 그죠? 미국 증시는 분명히 나스닥이 신나게 올랐지만, 이거 조금 좀 제가 어떤 이야기한 좀 투매성, 어떤 그 투매 오버슈팅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정도는 살짝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뒤집어서 못 보나? 이거는 뒤집어서 볼 수는 없네요. 하여튼 뒤집어서 보면 뭐 투매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뭐 저의 뭐 투자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렸고, N1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되나 제가 장중에 안 봤거든요. N1도 그냥 잘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눌림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어요. N1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려면 빨리 가야겠는데요. 그죠? 이게 좀 심상치가 않네요. 그 환율이 보시면 이 중요한 자리를 지금 터치도 안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물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또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현재 모습까지 봐서는 여기 터치도 안 하고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던 거 그대로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거 엔화를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는 이유가 이거 월봉인데, 이게 엔화가 이게 N1 환율이 어떤 한국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로서 어떤 그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이거 주봉 정도로 한번 볼까요? 주봉 정도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언더슈팅이 보이고 굉장히 급격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거 언더슈팅이었다면 이거 다시 대폭등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 하여튼 그런 때라고 봐요.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이런 때와 지금 본질적으로 이렇게 뭐 다른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2007년 금융위기 직전에 뭐 97년 IMF 때 이런 때 보시면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시점 아니었습니까? 이때가 미국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공통적으로 터졌죠. 지금도 장단기 금리차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저런 점들이 좀 겹친다. 수상하다. 이거 좀 신호등 불빛이 조금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 정도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더 가려면 여길 돌파한착 해야겠죠. 922원 돌파한착 하면은 이제 저 멀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따 한국 증시도 볼 건데, 이 보시다시피 뭐 만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 금융시장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제는 오래간만에 수급에 관련해서도 좀 한마디 좀 짧게 하기도 했고, 만기 관련해서 옵션 수급도 짧게 보여드리고 했고 그렇긴 한데,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 영상 오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몇몇 지표만 보고 맨날 보던 것만 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다른 지표는 제 생각에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들 설명력이 있겠죠, 그죠? 오늘 거래량을 보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뭔가 할 말이 있겠죠. 오늘 예를 들어 RSI 같은 그런 지표를 띄워놓고 이야기할 만한 게 또 뭔가 있겠죠. 다른 것들 다른 종목들과 이야기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 다 패스하는 게 사실 설명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저의 생각에 설명력이 좀 떨어진다라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다 패스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 그런 책들도 있었어요. 책 제목 중에 신호와 잡음인가? 잡음과 신호인가? 하여튼 무슨 책인지 아시죠? 신호와 잡음 많이 들어본 책 제목이죠. 그죠? 이게 워낙 아시다시피 각종 데이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신호, 이거는 저런 신호, 이거는 이런 신호, 이건 저런 신호를 내보내주는데, 이거 모든 걸 다 참고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잡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중에 조금 이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의 경험상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신호를 수많은 잡음 중에 어떤 나한테 의미가 있는 그런 신호만 딱딱 골라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여튼 아무리 좋은 지표면 뭐예요, 그죠? 내가 해석할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해석할 자신이 있는 설명력이 높은 지표를 몇 가지를 빨리 찾으셔가지고 그런 거를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시면은 훌륭한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 생각해서 언급하고 있다. 잡음이 굉장히 많은데 잡음 중에 신호를 잘 골라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골라내느냐? 이제 본인이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이것저것 이런 잡음 저런 잡음 갖다가 몇 개는 검증해봐서 그 중에 몇 개가 신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모두에게 다 거래량 분석이 맞지 않고 모두에게 다 가격 분석이 맞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다 취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입맛에 맞는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잡음으로 생각이 되는 게 누군가에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건 전부 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씩 좀 걸러 들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죠?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회사 주면은 좋다라고 하지만 해산물 못 먹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맛있는 회고 비싼 회고 그래봐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한테 맞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내셔야지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남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살펴봤고요. 저기 한국 증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나스닥에서 기대했던 게 사실 이런 음봉인데 이게 나스닥에서는 안 나오고 한국 증시에서 나오고 개인적으로 조금 서운한 면이 있긴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그죠? 위험 관리는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잡으면 되는 거고 하여튼 한국 증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고 이런 모습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증시 투자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린 그거예요. 지난 3, 4거래일 동안 어떤 투매, 어떤 슈팅성 흐름 그 이후에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어떤 투자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뒤집어 놓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투매는 받아라 그거잖아요. 투매는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하방 경제성을 만들고 있었는데 몇 거래일 동안 약한 투매가 나오더니 튀어오르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코스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 어떤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지금 베팅을 해보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죠?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고 박스권 하단이 붕괴돼야 큰 소리를 치든가 뭔가 하고 하여튼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니까요. 사실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눌림시 매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선 왜 자꾸 눌러지? 이런 자리에서는 그냥 이제 주식 매수하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렇게 올랐다가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많이 되돌려진 거는 이건 눌림시 매수라고 보기는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박스권 아니다. 그냥 코스피는 박스권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빨리 오늘의 하락을 되돌리면은 그럼 이제 눌림시 매수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러면 레벨업 된 게 맞는데 내일도 이 음봉에서 비비적거리고 여기서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이제 하락 연속된다. 박스권인 거예요. 그럼 다시 박스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직은 박스권 완전히 들어왔다라고 100% 도장 찍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박스권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제법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평상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하락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 이제 FOMC도 있고 뭐 그런 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그냥 일단 박스권으로 회귀했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는 그 정도다라고만 제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아직은 모른다. 코스닥은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목표치가 있는데 일단 잘 못 올라가고 있네요. 조금 좀 수상합니다. 위쪽에 저항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딘가에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는 거는 조금 좀 더러운, 조금 좀 뭐가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뭐 이야기.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봤죠? 다 봤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었네요. 내일이 이제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네요. 내일 뭔가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특별한 건 없고 삼성전자도 오늘 하락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가 박스권을 좀 돌파한 척 한다 해봐야, 그러니까 이 나스닥처럼 비슷한 거예요. 위쪽에 있는 이 저항에 영향 받는 겁니다. 나스닥은 물론 이 저항이 저 멀리 뒤에 2년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삼성전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박스권 돌파한 작 하면 뭐하냐, 여기 걸리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나스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지가 박스권 돌파한 작 해봐야 여기 저항에 걸린다라는 이야기, 그거 투자 아이디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나머지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패스하고요. 하여튼 어제 위험 관리했던 그런 아쉬움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 거는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늘이 안 도와준다. 하늘이 나를 좀 괴롭게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그냥 빨리빨리 잊어버리고, 또 오늘은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사실 이런 거에 제가 약한 거 아시죠? 그죠? 이런 패턴에 좀 약한 거 아시죠? 뭔가 이제 음봉이 나오거나 어딘가 저항이 있거나 이제 근거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는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좀 움직일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분명히 미국 증시는 이거 신고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동물적 감각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래서 지난번에 16,200에서 왜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나스닥 분봉 보면은 16,200에서 한번 훅 빠졌었잖아요. 16,200 이 자리에서 한번 훅 빠졌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살짝 진입을 했었다가 그냥 이제 근거가 없어서 그냥 빨리 팔고 자버렸는데, 이렇게 시세가 났었던 것처럼 지금이 사실 그런 근거가 없는 좀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어떤 동물적 감각이 좀 있어야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제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 갖고 일단 또 똑같이 노력은 하겠지만은 일단 좋은 결과가 있을지는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들이대 보긴 할 겁니다. 위쪽으로, 그거 말씀드렸듯이 위쪽으로 한번 크게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 이제 붕괴시키거나, 그러면 하방 베팅을 하거나. 어제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제 시가가 이제 나스닥 시가가 16,240인데요. 16,240을 붕괴시킨다 그러면은 하방진이 요렇게 하는 생각 정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확 올라가서 오버슈팅해서 어떻게 동물적 감각으로 그 꼭지점을 잡아보거나 그런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는 밤에 좀 늦게 자야 되겠죠. 아무래도 FOMC 회의도 있고 밤샐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빨리 자고 새벽 3시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차라리 장 후반을 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은 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상시처럼 보셔도 됩니다. 이 마감하고 나서 내일부터 열심히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는 없거든요. 이건 이제 꼭지점을 잡겠다고 이제 난리를 부리는 저 같은 사람이나 저 같은 욕심쟁이들이나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FOMC 회의고 뭐고 사실 그냥 사실 오늘 밤도 똑같이 주무셔도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승에 한번 베팅해 볼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들썩들썩 하긴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그 어떤 기준은 생겼죠. 그죠? 선물 10년물 국채 선물 보시면 어딘가 일단 저항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어딘가까지 올라오면 이제 금리가 네. 어딘가까지 올라오면 이제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베팅을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이 주어지면요. 그런 가격이 알맞게 주어지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까지 왔네요. 그죠? 네. 하여튼 지난 한 달 거의 뭐 한 달 반 이렇게 5%에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온 이 10년물 금리가 FOMC 회의잖아요. 그죠? 충분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 금리는 이미 하방 경직성을 하나 어떤 단기 바닥은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단기 바닥 재검증하는 날이기 때문에 FO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시장 방향 바뀔 수 있다라 생각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열심히 안 하셔도 되긴 돼요. 내일부터 해도 된다. 하여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뭐 일단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